오늘 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이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눕는 순간 잠들었을 텐데 이제는 몸이 쉬는 동안 머리만 혼자 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요함이 찾아온 것이라고요. 밤은 참 솔직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미처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이 불을 끄고 나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느냐고, 잘 지냈느냐고, 아프지는 않았느냐고. 아무도 묻지 않는 그 질문을 밤의 고요함이 대신해 줍니다. 저는 지금 67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60이라는 나이가 참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게 낯설지만도 않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고 예전만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짐을 스스로 내려놓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요즘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 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핑계를 찾게 된다든지 전화가 와도 받기 전에 한번 망설이게 된다든지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날이 많아졌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상해진 건가 혹은 이러다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살짝 걱정이 되신다든지요. 그 걱정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사람을 숫자로 세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주소록에 적힌 이름이 수백 개였고 명절이면 전화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식이 잦았고 동창 모임도 있었고 동네 모임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좋았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것들도 있었고 그냥 유지하는 것들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쉬워하며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모임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학부모 모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동창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도 생겼고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어려워진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줄어들더니 어느 날 보니 곁에 남은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그만큼 매력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마치 인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당황스러움 안에는 억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나서서 도왔는데, 정작 내 쪽에서 필요할 때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배신처럼 느껴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 아끼고 아꼈던 관계가 사실은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씁쓸함.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먼지가 걷히고 진짜 남아야 할 것들만 남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굽니다. 그게 나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듯이요. 젊었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느냐, 얼마나 넓은 인맥이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관계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한 통을 해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이 1년에 10번 만나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1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런 사람이 두세 명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참 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만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 관계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싫어도 들어주고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도 나서서 도왔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혹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불편함이 두려워서 그냥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당연해지는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늘어났고 도움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소모되어 갔습니다. 몸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소모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곁에 있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신을 소모시켜가며 남을 도우면 그 도움은 결국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관계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 나이에야 그걸 알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어른들이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더군요. 거절하는 법, 선을 긋는 법,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고 살면서 스스로 깨쳐야 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도 오랜 친구끼리도 경계가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오래된 서운함들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원망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래 품고 있는 서운함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계는 풀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곧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용서하되 다시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자리에 오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경계는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걷는 것도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북적임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지 않을 때 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할 때, 함께하고 싶은데 혼자일 때, 그때 오는 쓸쓸함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기대도, 요구도 없이 오롯이 나 혼자인 시간.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방에 들어서면 그 고요함이 낯설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듯이요. 저는 몇 해 전에 무릎 수술을 하고 2달 가까이 집에서 요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움직이기 힘드니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처음 2, 3주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고, 그동안 켜두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책들을 천천히 읽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라든지, 낮의 새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래 혼자 있으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긴장하는지. 바쁘게 살 때는 그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강제로 쉬게 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야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해줍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요즘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줄어드는 상태라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콕 씹어보면 꽤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의 저는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그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고 그것들 중 일부는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졌고 그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의 삶을 보며 흔들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친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내 집이 초라해 보이고 동창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상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 비교의 시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갔는지 나이가 드니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했는지,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향해 쫓아가야 하고 쫓아가다 보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지금 들리는 새소리. 그런 것들이 행복의 재료가 됩니다. 평온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저는 6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흥분되는 행복, 들뜨는 행복,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짜릿한 행복. 그런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평온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두려운 것이 없는 그 안정감, 오늘 하루를 그럭저럭 잘 살았다는 조용한 만족감. 그것이 진짜 행복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금의 저는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나 성취에서 행복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일상의 작은 것들, 주변 사람들과의 진솔한 관계,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고요.
이것이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래 그 비유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꽤 정확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전반전에 잘 통했던 방식이 후반전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승진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신없이 이어지는 시간이 전반전입니다. 그 시기에는 멈춰 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답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없으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붕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 그게 자유가 아니라 공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더군요.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더군요. 그 시절에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하 직원, 누군가의 상사.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역할이 없는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역할 없이 존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서움이 조금씩 가셔갔습니다. 역할과 분리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와도 긴 세월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조금씩 분리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심어보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더군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돌보니까 자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책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 언젠가 읽어야지 했던 책들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두를 것이 없으니 한 페이지를 읽고 오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 문장이 마음에 닿으면 책을 덮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여유가 참 좋았습니다. 아침 산책도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걷기 위해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어느 집 담장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공원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지 그런 것들을 눈에 담으며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참 좋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타인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를 먼저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만 혼자인가? 나만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해진 건가? 나만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삶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소음 속에 자신을 집어넣지 않겠다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오래 쌓인 관계의 소음, 기대와 실망의 반복, 베풀고 상처받고 또 베풀던 그 순환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줄어든 자리에는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텃밭을 가꾸는 시간,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가장 온전한 저 자신이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는 시간. 겨울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는 얼핏 보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살아있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고요함이 있어야 봄의 생명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관계가 줄어들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은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남은 계절을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우실 때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세월이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당신 곁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오래 당신 곁에 있어온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 말의 뜻을 마음으로 느끼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